네, 안녕하십니까. 전기란 무엇인가? 5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5회차에서는 이제 저기 6강이죠. 6강에서는 이제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여기 영상이 한 18분 정도 되는데 저기가 18분 정도 되는 영상이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전류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있다. 없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, 여기서 그래서 전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은 전하의 움직임이죠. 전하가 결국 움직였을 때 전류가 있는 거고, 거기에는 무조건 자기력이 있다. 그래서 전류가 있을 때는 항상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도 하고,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도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. 즉 전류가 있는 데는 자기장이 무조건 있고, 자기장이 무조건 있는 데는 전류가 무조건 있습니다. 우리가 못 보고 확인이 안 될 뿐이지 무조건 있습니다. 없을 수가 없고, 그런 것들은 이제 비고 샤바르랑 암페어의 법칙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.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은 살짝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차원이 다르지, 전류와 자기장은 죄송합니다. 차원이 다르지, 이제 전류가 있는 곳에는 거울을 봤을 때 꼭 상대편에 거울에 비친 자기장의 모습이 있고, 자기장에 이제 자기장이라는 것이 이제 거울에 비쳤을 때는 꼭 전류라는 것이 있기에, 이렇게 차원만 다르지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똑같은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7강이죠. 7강에서는 벡터의 내적과 외적의 물리적 의미를 다뤘었습니다. 보면은 내적은 다트 프로덕트 해가지고 효율의 연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, 저도 처음 들어봤었던 내용입니다. 그리고 외적은 뭐 회전이라는 의미를 보통 많이 쓰니까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, 그래서 내적을 보면은 일에 대해서 먼저 증명을 하는데, 일은 힘 곱하기 힘 내적하고 그 다음에 변이죠. 이게 이제 효율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보고 이해했습니다. 보면은 변이가 이렇게 있고, 우리가 물체가 있을 때 목표가 이쪽이라고 방향을 정하고 이까지 오면은 우리는 이걸 W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게 바로 이 수식의 증명이죠.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방향대로 왔으면은 코사인 값이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냥 값만큼 간 거기 때문에 F0 곱하기 L 해도 상관이 없어요. 이 점이 아니고 곱하기 해도 되죠. 곱하기 L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,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다 그러면은 이만큼 갔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만큼 갔으면은 코사인 값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간 양은 이까지밖에 안 갑니다. 우리가 여기서 찍어보면 결국 목표는 우리가 여기 도달하는 거, 여기든 결국 이 선상에 도달하는 거지, 이 선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없고,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길이죠. 방법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는 물리량이, 즉 F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코사인 값만큼밖에 가지 못했다. 즉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하지 못한다. 그래서 W1을 표현하면은 F1 곱하기 코사인 1 곱하기 F1의 코사인 값과 L을 곱한 것과 값이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으로 증명된 법칙이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랑 암페어의 법칙이 있죠. 그래서 보면은 이게 DS가 면벡터와 수직인 방향을 뜻하는 건데, 이렇게 해서 수직일 때의 양, 이렇게 딱 관통을 했을 때 값이 이렇게 관통을 했을 때 양, 이것을 뜻하는 것이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고, 이것도 보면 다트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암페어의 법칙 같은 경우도 선성분, 즉 이 DL 벡터와 평행한 선성분일 때 우리가 전류를 알 수 있다. 즉 결국은 평행할수록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. 코사인, 그러면은 코사인 값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
오른손으로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. 즉 우리가 EA 곱하기 B를 할 때 오른손이 내 가슴을 바라보고, 왜 가슴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B 방향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. 이거는 나 쪽이고 이건 나의 옆쪽이죠. 그러면은 나 옆쪽에서 나 쪽으로 가려면은 손이 내 가슴을 바라보고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엄지의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외적인 걸 알 수 있고, 이것은 회전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외적은 이렇게 손의 방향도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B 벡터 곱하기 A 벡터면은 손의 방향이 내 가슴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. 아니, 내 가슴을 바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손바닥이 이쪽을 향해야겠죠. 왜냐하면 그래야지 손가락이 이렇게 휘 수 있기 때문에.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그럼 B 곱하기 A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이게 만약에 D 벡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래서 내적과 외적은 회전을 뜻하는 거고, 내적은 이제 효율을 뜻하는 거다. 효율은 이렇게 가면은 아무런 효율이 없습니다. 아무리 가도 어차피 여기 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, 이러면 코사인 90도가 나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코사인 0도일 때 가장 효율이 좋고, 코사인 45도일 때도 효율이 안 좋지만은 이렇게 45도의 값이 나오고, 이런 것들을 내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상으로 전기란 무엇인가 5회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나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은 이제 댓글로 답 주시면은 수정해서 또 다음에 영상에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.